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검찰 권력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 끝에 퇴장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후보자의 세금 체납 문제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전승절 참석 등 방중 일정을 마치고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우 의장은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최고위 인사들과 회담하며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충돌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대화 물꼬가 트일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검찰개혁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입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와 재판을 뒤집으려는 속셈이라고 항의한 후 퇴장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권력 남용 사례를 짚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관봉권 5천만 원의 띠지가 수사 과정에서 분실된 것을 두고 검찰의 증거인멸 시도라고 추궁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던 김정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띠지 분실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5천만 원, 저건 한국은행이 5천만 원이라고 붙여서 보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해체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뒤집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표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입법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정지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 아닙니까? 결국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거 아닙니까? 사고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청문회하는 것이고 사고치고 도망온 나경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은 사실상 검찰 해체법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주 자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공정위가 홈플러스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달라고 후보자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세금과 과태료를 여러 번 체납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틀 전 발생한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가맹점주가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본사가 지정한 데서 하다가 했는데 거기에서 하자를 안 해준다, 하자 보수를 안 해준다 이런 갈등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배달 플랫폼도 너무 비싼데 가맹점 수익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힘들다. 주병기 후보자도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가 지방세와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차량이 14번 압류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14차례 속도 위반하고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스쿨존 위반 등등 이렇게 교통법규뿐만 아니고 세금 체납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판단을 했던 적은 없고요.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항상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주 후보자가 교육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지만 자녀는 상위권 국제고에 진학했다며 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본인이 강조해온 교육 방향으로 자녀를 지도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또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질문에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관계를 개선하는 공정화법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적 요구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에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오히려 명예회복에 출발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퇴근 재판은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며 침대 축구로 일관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 또 석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자초했다며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필요하고 김건희 특검은 가지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명예회복 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자료를 제공했고 특검 요구대로 키워드도 검색했지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단 겁니다. 송환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란 선동의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힘이 명예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에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망나니 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3박 4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우 의장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며 한중 관계 발전과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행사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에서도 에이펙 참석에 대한 전인대 차원의 지원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경제 문화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핵심 광물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중의 전략적 협력 공간적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우 의장은 또 한반도 평화 구축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전승절 기념식 중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악수를 했는데 그 만나는 곳의 조건상 그런 정도의 인사로 마쳤습니다. 리셉션 자리에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희망한다는 대북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한 협의체 발족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진행을 제안하는 등 보훈 외교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우 의장은 항일 투쟁 역사를 높이 기리며 독립유공자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간 이슈픽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볼까요? 네, 우 의장 김정은. 네. 예. 이번 한 주는 정기국회 시작도 있었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또 법사위 공방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전승절 참석까지 이 이슈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오늘 주간 이슈픽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김동길 기자가 중국 순방 일정을 동행을 했고 오늘 오후에 귀국해서 바로 이제 방송 준비해서 현장에 지금 도착을 한 거죠. 네, 오늘 오전에 이제 11시 반쯤 넘어서 이제 도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슈픽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그 이야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우 의장 김정은인데요. 우 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데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요. 또 악수도 했고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 의장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대합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건데요. 우 의장이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했고요. 김 위원장은 예라는 짧은 답변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제 여러 여건상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천안문 막루에서 짧은 인사가 오갔고 다음 만남의 장소가 리셉션이었는데 여기에서 재차 만나진 않았나요? 네, 제가 이제 리셉션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거리가 계셨군요. 취재진과 이제 헤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거리가 이제 굉장히 멀기는 하지만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단상을 중심으로요. 시주석 왼편에 김 위원장이 앉았었고 우 의장은 반대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랜만에 남북 간에 이제 고위층끼리 이제 만났으니까 이를 계기로 남북 간에 앞으로 교류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 의장 푸틴. 네, 전승절 이 기념행사 과정에서 우 의장과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 의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 이게 좀 어떻게 성사가 된 건가요? 네, 이번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과의 조우도 있었지만 푸틴 러시아 이 대통령과의 만남은 더 큰 성과였다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이제 많이 소원해져 있는 관계입니다. 양국 간 의회 또 정상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 의장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리셉션 당시 식사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 근처로 가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 의장이 인사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을 했고요. 또 푸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알겠다라고 답하고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 의장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우 의장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내는 일은 세계 평화하고도 연결돼 있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 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푸틴 대통령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 의장이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우 의장에게 다시 한번 이제 묻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 의장은 이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전달해달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요. 내년 유네스코 총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울산의 그 벽화와 또 금강산이 유네스코에 이번에 등재가 되는데 네. 내년 유네스코 총회가 계기로 해서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서 금강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정해졌던 게 아니고 우원식 의장이 리셉션 현장에서 푸틴 대통령한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는데 의외로 좀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짧은 인사가 아니라 한 3, 4분 이상 이제 이야기가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커다란 성과로 꼽히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 의장 전승절. 네, 중국의 정승절은 항일 전쟁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매년 9월 3일에 지키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80주년 기념 행사로 좀 성대하게 이제 치러졌습니다. 대규모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우 의장의 전승절 참석이 사실상 정부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우 의장이 이제 출국하기 전에 참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가 우리 광복 80주년이고 중국으로 보자면 항일 승리 80주년 이런 역사적 사실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 이건 한국과 중국이 유대감을 넓혀가는데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런 점에 주목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참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중국 방문이 3박 4일간이었죠. 네. 뭐 짧은 기간이었는데 우 의장이 만난 중국 인사는 좀 어떻게 뭐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요. APEC 정상회의는 다음 달 이제 경주에서 있게 되는데요. 또 이어서 이제 자오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올해만 벌써 이제 세 번째 만남이었는데 네. 우 의장과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데 이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우 의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또 지원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 의장은 서열 6인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와도 회동을 가졌는데요. 특히 회동 이후에 이 만찬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뜻이었고 또 부총리가 시 주석을 대신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이제 우 의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방중으로 한중 간 협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대중국 외교와 정부 외교가 선순환하는 이런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순방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중국 내 독립 유공자 후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우 의장이 만찬을 함께한 건데요. 참석자들이 이제 매우 좋아하고 또 뿌듯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또 우 의장이 이제 독립 유공자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또 존중과 기억의 보호 문화가 이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대목에서는 저도 이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좀 함께 갖게 됐습니다. 네, 3박 4일간은 이제 빠듯한 일정 쉬지 못하고 이제 오늘 도착해서 바로 또 방송 때문에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왔네요. 네, 그런가요? 더 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주말 동안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에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개편이 시급한 사안이라 주장하면서 새로운 조직 개편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법안의 졸속 처리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업권법 제정 등을 논의할 가상자산 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되면 중점 의제와 인선 등을 발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 정책위 의장은 TF가 당내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들을 논의하고 발행 주체와 방향성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입법인 공정노사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여파로 SK와 현대건설 등의 기업들이 투자 불이익을 감수하고 스스로 자해적 공시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노란봉투법을 보완해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노란봉투법 그 이후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잇따라 경제단체를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후 폭풍에 대한 대책으로 보완 법안을 내는 등 여야 모두 후소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또한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노란봉투법 통과 그 이후 상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산재 얘기하고 세분임금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더니 나보고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데가 있던데 그걸 가지고 친노동인이 친기업인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예요. 기본적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죠.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분들의 등을 좀 더 토닥거려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다. 법 시행 전까지 당정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하청 근로자는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됐고 노조와 근로자는 불법 파업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완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공정노사법인데요. 이를 대표 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 수석부 대표는 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줄 소송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정규직 노조와 힘겨운 교섭을 하시거나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하청, 그리고 많은 힘없고 약한 약자들, 우리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은 현장에서 반복되어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도 개선될 것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어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를 찾아 노란봉투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듣고 보완 입법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는 여야와의 TF를 제안했습니다. For meaningful reform and a more predictable business environment, political leadership must take a bipartisan,
consultative approach with stakeholders across busines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I propose establishing a dedicated regional headquarters task force between AmCham,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경영계가 사활을 건 노란 봉투법 리스크 완화는 충분한 수비를 거쳐 답을 찾아야 할 정치권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됐는데요. 모쪼록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후속 대책과 함께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법사위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현재 그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 이번 주에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모두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 진행을 그리고 여당에선 나경원 의원의 이해 충돌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윤리 징계안을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제출하긴 했지만 정치적인 구호지 이거 실효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양측의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꼭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후 관계와 이것이 고의적이냐 해프닝성으로 일어난 것이냐 이걸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발언이 나왔느냐면 간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간사 선임의 건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니까 선후 관계에서 분명히 일방적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그 법사위 진행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9월 1일까지 간사를 선임하겠다라는 안건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아예 올리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반면에 나경원 의원이 초선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한 말은 그 갈등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해프닝성 발언이기 때문에 이 두 사안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일으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민주당에선 우리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을 한 가운데 진행이 된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 진행을 그리고 여당 측에서 나경원 의원의 이해 충돌을 서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입장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정당하게 법사위 운영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법무장관 시절에 패스트트랙 자신의 사건 관련해서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는 그런 청탁 폭로를 했습니다.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당대표 토론회장에서 폭로했고요. 나경원 의원이 4번 물어봤는데 4번 다 개인적인 청탁이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아니, 아무리 국회 관례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어떤 재판 사건을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하고 다니는 사람을 법원을 관장하는 법사위에 사보임시키고 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간사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행태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공직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상식에 따라서 아주 상식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이렇게 맞붙은 상황,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법사위에서 뭔가 터졌다. 그리고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추나대전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들 쓰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더 센 특검법이 법사위를 또 통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정당 해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 말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투쟁 강도를 좀 높이겠다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직접 계엄을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거 보면 12월 3일 밤부터 4일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정말 분초 단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국민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오지 못하도록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정무수석 또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처음에 의총 장소를 소집한 곳이 국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반대하라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다른 지역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총 장소 지시는 국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 의원들이 아직 밖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진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정됐고 그 어려움 속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밖에 대기하다 빨리 이 계엄 해제 표결이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검이 뭐 아무리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특검이 더 이상 밝혀낼 만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진실에 가까웠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그제 그렇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 자료 이미 제출로 이렇게 끝이 났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 출입이 통제돼서 의총 장소를 당시에 그 당사로 변경을 했을 뿐 표결 불참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나경원 의원은 아니 당시 김민석 의원 등 그 계엄설을 먼저 언급한 건 민주당 측 아니냐, 먼저 민주당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첩보가 있어서 계속 경고를 했죠.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군 장성들 그리고 내각일원에서 김민석 현 총리를 당시 국회의원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런데 12.3 그날 불법 계엄을 저질렀죠. 그리고 정말 한심한데요. 우리 정말 일반 국민들도 맨몸으로 장갑차, 헬기 타고 온 특수전 부대, 기관단총을 든 그 부대를 국회가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모였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고 계엄군이 무서웠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당사로 도망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뿐 아닙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서열 1위 한동훈 대표는 이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으로 모여달라고 지시를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의힘 80%의 의원들이 국회를 못 지키게 했는지 정말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결국 국회를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의 두고두고 악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에 모이지 못하게 한 누군가의 검은 손이 있을 것이고 그 진위를 밝히는 게 특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당사로 도망갔다.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표결 해제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그 여러 의원들은 다 도망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긴박했었던 상황에서 분명히 의사결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역사적 평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검찰이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 동조 혹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가? 이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대치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법사위는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 특별법 심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기현 재판부가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나치 인민법원은 반드시 막겠다. 나치까지 언급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의 공감 어느 쪽에서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 그 정부 여당 측에선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법원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처음 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거 지도부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해서 한 발짝 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근간에는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지막 보루인 사법권마저 장악하려고 하는 행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제동을 법원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마침 다음 주 금요일에 이런 그 입법부의 사법권 장악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법원장 회의도 열린다고 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위법적, 위헌적인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여권 내에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은, 지금 그 침대축구란 이야기가 이 속도로 재판을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감옥 밖으로 나와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저희도 오죽하면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공론화를 하겠습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수계 피의자를 구속 취소로 풀어주고 정말 재판도 지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내란 수계 피의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데 어떠한 제재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국민들이 받는 재판과 너무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 비리 사건이면 저희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국가 반란, 내란, 군사 쿠데타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당은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엄, 내란, 국민의힘도 끊어내야죠.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내란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국민의힘도 발전된 정당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끊어냈으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측 입장을 보면요, 대여 투쟁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장외 투쟁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그 장외 투쟁에 대한 여론전 국민의힘 측에서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또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여론도 좀 그렇고요. 혹시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감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공당이 장애투쟁을 하고 싶으면 장애투쟁을 하셔야죠. 그런데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가 이제 와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참 저는 의문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청래 우리 당 대표가 순방 관련 성과 관련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대통령이 받고 민주당에서도 양해를 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리고 같이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때 회동을 보고 밖으로 나갈지 말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끝은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 장외투쟁 고심 중이라면서요, 국민의힘? 뭐 장외투쟁 필요한 경우에는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운영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정말로 일방 독주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법사위원회 또 국회 본회의 과정, 가장 비근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야당이 추천하는데 여당 추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다 동의해 줬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우리 당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의석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찬성해 주지 않아서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선임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특검법에 대해서 연장해서 더 센 특검법을 만들든 아니면 지금 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든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론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여론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장외투쟁이라면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김주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있을 용산 대통령실 회동 이 이야기도 잠깐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확정이 됐고 뭐 의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자 회동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요구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도 이렇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지도 궁금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하려는 걸까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여야 대표 초청해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 또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었던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1대1 단독 회담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진정성이 있다면 실제로 협치를 하려고 하기 위한 그 진정성이 있다면 장동혁 대표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의회 운영 또 특검의 지금 막무가내식 정치 수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로 하는 협치 쉽죠.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날 수 있는 행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야당 대표에 대한 존중 또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방적 독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당 운영과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도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그 회동을 좀 분위기를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예상이 좀 되시나요? 국정 관련된 사항,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런 걸 아마 표면적으로 야당에서 제기하겠지만 정말 목적은 내란 특검법이 강화되는 것. 지금 뭐 장애 뭐 이렇게 투쟁하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란 특검법이 강화될 경우에 본인들의 직접적인 수사가 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급한 건이고 내란 재판부 문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문제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다뤄질 문제인데 아마도 막무가내식으로 대통령한테 의회 관련된 것도 협상에 좀 나서달라. 민주당을 좀 설득해달라. 저는 그렇게 때를 쓰고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각종 현안에 강릉에 비가 와서 강릉까지 주말에 가고 정말 요새 보면은 너무 업무가 많아서 짠한데 이제는 의회에 관련된 것도 대통령한테 부탁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당 일원으로서 제가 마음이 아주 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방중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들어볼까 하고요. 안미 경중이었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곳에서 좀 탈피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앞으로 남북 그리고 한중러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먼저 김지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이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중국의 최첨단 무기가 네. 정말 그 퍼레이드를 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정상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진짜 이 어떻게 보면 무력 시위라도 느껴지고 북중러 안보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서방 국가 중에선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국가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을 전승절에 특사 형태로 보냈고 네. 이분이 가서 사실은 여러 정상들과 긴장을 안 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도 인사를 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북중러 3개국의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복이 아니라 양복 차림으로 참석을 했다. 북한은 깡패 국가가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임을 의복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화 장착을 위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미일 안보 협력은 안보 협력대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식 의장이 이번에 참석한 것은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외교적 성과를 갖고 오기는 어려운 자리죠. 다른 나라들은 다 정상이 참석하는데 우원식 의장은 이제 국가서열 2위 네. 정상 외교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저 자리에 정상 외교 차원에서 방문했었다라면 우리나라에 정말 외교 참사가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초청이 있었고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선 안 된다라는 논조에 강력한 논평까지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 갈수록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이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 이걸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한 북한 비핵화 이거 당연한 목표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다각적인 관계가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또 가치동맹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 게 우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두 분의 생각과 좀 기대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자신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고 네.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대외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시키고 정말 상대를 인정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도 무탈하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압도적이라도 전쟁이 나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이 위협받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장착을 위해서 진심을 보였고 북한도 전임 정권과는 확실히 진정성에 있어서 차이를 느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한중러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도 궁금한데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전 정권이 왜 실패했는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도 피스메이커가 되면 페이스메이커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페이스메이커가 오버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겁니다. 레이스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본인이 직접 뛰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본인이 판을 마련하면 북한, 미국, 중국 모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동결 후 감축으로 가려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그 북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들까지 함께 고려한 대북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매주 여야 스피커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야 갈등 최고조다, 뭐 심화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여야 대화의 물꼬가 좀 트여서 협치라는 좀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